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2026년 새해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갈수록 마음은 자꾸 앞만 보고 달리게 되지요. 하지만 잠깐 멈춰 숨을 고르고 내 곁에 있는 작은 은혜들을 바라보는 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새 힘이 더해지길 바라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함께 준비하는 소망의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나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바람꽃 13번째 주인공 이선아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시작된 삶, 간호사로 쉼없이 걸어온 치열한 시간, 그리고 이민의 땅에서 다시 피워낸 믿음과 나눔의 발자취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쌓아올린 그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며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걷습니다. 이른 아침, 4월의 태양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 라투나 캐년 산행은 은퇴 이후의 남편과 새롭게 시작한 일상입니다. 올라갈 때는 묵묵히 앞만 보고 걷습니다. 하늘을 가슴에 담고 다시 내려오는 길, 비로소 빌서 풀꽃들과 눈 맞춤할 여유가 생깁니다. 새순을 틔우는 여인 가지에 눈길이 닿습니다. 때로는 텅 빈 가지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들어서니 비로소 보입니다. 딸, 아내, 엄마, 간호사로 숨가쁘게 달려온 날들, 저에게 허락된 생의 무게와 몫을 감당하며 살아온 날들이 보입니다. 거창하게 차려놓을 것은 없지만 이 세상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살아온 저의 뿌리를 찾아 지나간 날의 풍경과 빛깔은 어떠했는지 들여다봅니다. 현재와 미래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를 놓으려 합니다. 1950년 10월 7일 한국전쟁이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을 향해 저의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장재경과 어머니 주옥남 사이에서 사남 삼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경북 울진,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강원도 관할이 저의 고향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잉태했을 때 새하얀 수선화가 천지에 가득한 태몽을 꾸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와 존경이란 꽃말을 가진 흰 수선화 태몽과 연결해 볼 때 대기의 천사라 불리는 간호사가 된 것은 어쩌면 저의 운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꽃도 수선화입니다. 너는 호랑이띠인데 사냥을 끝낸 호랑이가 한숨 돌리는 동틀 무렵 태어났기에 왈가닥 성품을 면하였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말씀하셔서 웃음꽃을 피우곤 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아름드리 수선화 핀 들판에 엎드려 있는 호랑이가 제 모습일까 상상하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아버지는 한학에 관심이 깊은 분이셔서 제 이름 선화를 손수 지어주셨습니다. 신선 또는 선인선의 평화로울 화입니다. 어른이 되고 의료인으로 일하면서 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하여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수없이 옥편을 뒤적였을 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뒤늦은 아쉬움은 제 몫입니다. 부모님은 일제강점기 때 각기 만주로 이주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셨습니다. 혼인하여 딸 둘을 낳고 살다가 중일전쟁이 터지는 등 혼란해진 만주를 떠났습니다. 친가 쪽 고향인 경북 울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새로운 생활 터전에서 아버지는 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부모님과 7자녀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편 집안 법도를 바로 세우는 데도 신경 쓰셨습니다. 큰 살림을 도맡았던 어머니는 빼어난 음식 솜씨, 바느질 솜씨로 시부모를 돌보며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에 지극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신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랑을 주신 것만 떠오릅니다. 자녀들에게는 그저 건강하고 무사히 학업을 마치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 셋이 줄줄이 태어났기 때문에 조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비록 남동생들 덕에 누리는 사랑이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겪는 결핍과 자존감을 채워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임신한 몸으로 6.25 전쟁의 포화를 피해 울진보다 깊숙한 산골로 피난을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과 사를 넘나들어서일까요? 집안 어른들이 들려주는 피난 이야기는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삶과 죽음이 낯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종 혼자만의 사색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에 능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비밀 이야기를 중국어와 일본어로 하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는 5개 국어를 너희에게 다 전수할 거다라고 선언하시고 자녀들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2살 아래 남동생과 저는 매일 천자문 4글자씩 읽고 쓰고 암기하여 저녁 식사 전에 아버지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꾀부리며 놀다가 숙제를 하지 않아 일찍 집에 돌아온 아버지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가까이 가기도 싫었는데 제가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호통치던 아버지 음성마저 그립고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훈육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첫째,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모두 같이 해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어기면 굶어야 했습니다. 둘째, 용돈을 받으면 아버지 앞에서 꼭 세어보아야 했습니다. 셋째, 학용품 등을 사고 남은 잔돈은 정확하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넷째, 저축하기 등등이었습니다. 유년기에 아버지의 가르침은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나이차가 많아서일까요? 유년기에는 저보다 13살 위인 첫째 언니나 8살 위인 둘째 언니에게 정서적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더라도 언니들이 있어서 좋았는데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뒤이어 군청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들이 서울로 옮겨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저는 남아서 중학교 졸업 때까지 조부모님과 울진에서 살았습니다. 잔심부름을 하고 말벗도 해드리라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리움이 깊어갔습니다. 조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냈지만 서울로 간 가족들이 보고 싶은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해가 뉘엿뉘엿 지고 동네 집들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숨어있던 그리움이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울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마지막 버스에서 엄마가 내리지 않을까,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안아주지 않을까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터덜터덜 논둑을 걸어 돌아오는 발걸음마다 그리운 얼굴들이 따라왔습니다.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처럼 살았던 유년의 한때였습니다. 자립심을 키우는 시간이자 기다림과 그리움을 오롯이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서울로 왔습니다. 부모 형제와 한 집에서 살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결혼하여 출가한 큰언니를 제외하고 우리 가족은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뜨기 소녀에서 점차 활달한 여고생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사업은 격리 업무에 사용하는 특수한 장부를 제작하여 인쇄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장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10대에서 20대까지 여러 명의 공장 직원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며 일했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 산업화가 한창이었고 여전히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가며 공장을 돌렸고 나중에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공장 식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하대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셨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집안을 정돈하셨습니다. 집안일 돕는 아주머니가 있었지만 시부모와 7자녀, 전쟁 고아가 된 시조카의 뒷바라지에 공장 식구들까지 챙기시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공장 식구들 중에 혼기가 차면 혼사 자리를 알아보고 시집장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전적인 헌신으로 아버지 사업이나 집안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위에 오빠가 군에 입대한 후에는 여고생이던 제가 격리 일을 도왔습니다. 공짜는 없다가 아버지 모토였습니다. 가족 모두 부지런하게 일하고 공부하며 각자 맡은 바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똑딱똑딱 성실하게 즐겁게 돌아가는 시계바늘 같았습니다. 부모님 날개 아래에서 행복한 시간은 초침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선아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오늘은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생활 습관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생활 습관은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걷기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20에서 30분만 걸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돕습니다. 빠르게 속도를 내거나 뛸 필요는 없습니다. 숨이 많이 차지 않을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속도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팔을 흔들며 걷고 햇볕을 쬐을 수 있는 낮 시간이 더 좋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케어 교실에서도 이처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몸을 쓰는 시간이 뇌 건강은 물론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뇌도 계속 써야 늙지 않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신문 한 줄 읽기, 성경 구절 소리 내어 읽기,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이런 작은 활동들이 모두 뇌 운동입니다. 특히 소리 내어 읽기와 대화는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과의 관계가 뇌를 살립니다.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기억력 저하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임, 소그룹, 봉사활동, 전화 통화도 좋습니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가족 지원 모임에서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뇌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잘 먹는 것도 치매 예방입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보다는 생선, 채소, 콩, 견과류처럼 뇌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억력도 쉽게 떨어집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잠을 잘 자는 것이 기억을 지킵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기억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밤에는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할 때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치매 교육, 가족 지원 모임, 케어 교실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두려움이 아닌 이해와 준비로 치매를 마주할 수 있도록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걷고, 오늘 한 사람과 더 이야기 나누고, 오늘 내 삶을 조금 더 돌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몸은 오지 않을 줄 알았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여정을 떠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Life is a journey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미국의 사상가이면서 신이기도 했던 에머슨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마는 인생의 여정에는 출발점이 있고 과정이 있으며 도착지가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갈림길에 서기도 하고 비바람이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야만 좋은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 없이 무작정 달리는 삶은 허무하기도 하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려면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첫째는 태어난 날, the day you were born. 우리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the day you find out why.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된 그날. 우리가 태어난 날 중요하죠. 내 존재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미역국도 먹고 잔치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삶은 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목적 없는 인생은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바르게 진행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남게 될 열매가 극대화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왜 달려가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에 중간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과제이면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복음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이건 교회이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고 이 목적을 분명히 설정할 때에 우리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선교 프로그램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OMF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준비한 1일 선교 체험 과정인데요. 토요일 하루 종일 파킹장에 여러 가지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가상이긴 하지만 선교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선교 끝까지 가는 그 훈련을 하루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한 자들에게 수료하면은 핀을 달아주는데요. 그 핀이 하트 모양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가 깨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핀을 깨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핀의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Journey to the Broken Heart of Jesus. 예수님의 깨어진 심정을 향한 여정. 이게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었습니다. 열방 때문에 가슴이 깨어진 예수님, 그 주님의 깨어진 심정을 바로 알고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 핀을 달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은 주님의 아픈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이 소원하시는 열방을 향해 달려가야지 올바른 여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남은 여정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삶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삶인지, 나의 앰비션을 성취하기 위한 삶의 여정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여정인지, 이것을 분명히 설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향해 달려가야지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유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5가지 핵심 주제로 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기다리던 내일은 늘 오늘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잘 산 하루란 큰일을 해낸 날이 아니라 마음을 다치지 않고 지나온 날일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고 서두르지 않고 걸으며 주어진 하루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쌓인 평범한 날들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할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